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오랜만에 키보드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연구실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켜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저의 키보드는 아니고 저의 연구실 키보드 덕후 오빠의 키보드들을 모두 모아서 가져와 봤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키보드들을 빌려서 리뷰를 해볼 수가 있게 됐고요. 제가 지금까지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키보드들은 다 풀 배열의 키보드들이었는데요. 숫자 키패드가 옆에 달려있는 좀 큰 크기의 키보드를 보여드렸다면 오늘 보여드릴 키보드는 모두 미니 배열입니다. 사실 저는 숫자 키패드가 있는 게 워낙 편해서 예전에 회사 근무할 때 이후로는 계속 숫자 패드가 있는 키보드들만 사용을 해왔어요. 일부러 기계식 키보드를 살 때도 숫자 배열이 있는 키보드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저의 연구실 오빠는 그 숫자 키보드가 있는 것보다 그냥 없는 미니 배열이 모양도 예쁘고 또 쓰기도 불편함이 없어서 전부 미니 배열로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보드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이 제가 아니다 보니까 꼼꼼하게 사용 후기를 제가 직접 들려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아서 부탁을 해가지고 실제 사용자의 후기, 리뷰는 어떤지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막으로 소개를 드리거나 아니면 틈틈이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또 같이 연구실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이 듣는 키보드 소리는 어땠는지도 말씀을 드리고 키보드 타건까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키보드 리뷰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키보드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기는 하지만 IT 유튜버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라서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실사용자, 뭔가 라이트 유저의 입장에서 들어보는 리뷰도 꽤 재밌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니 배열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자면 이렇게 굉장히 미니 중에서도 미니 배열을 저희 연구실 오빠는 선호를 하고 있는데요. 미니 배열도 이게 조금 더 퍼져 있냐 뭐 더 뭉쳐 있냐에 따라서 이 키 수도 조금 다르고요. 휴대용으로도 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요. 기계식 키보드가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편이라서 저나 연구실 사람들처럼 뭔가 한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기계식 키보드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미니 배열이고 크기가 작다 보니까 가방에 넣어서 들고 다니시기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무게가 조금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 리뷰는 제가 이렇게 패드에다가 오빠가 적어줬던 후기들도 좀 참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저희 연구실 오빠가 가장 처음으로 구입을 했던 제품이고 저희 연구실 사람들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축을 갖고 있는 키보드예요. 레오폴드의 저소음 적축 키보드인데요. 이거는 66개의 키를 가지고 있고 컬러는 이렇게 블랙에다가 옐로우 포인트가 있는 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연구실 사람들도 굉장히 다양한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고 저도 이것저것 사용을 해봤을 때 같은 축을 가지고 있더라도 브랜드마다 소리도 다르고 타건감도 조금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브랜드에 상관없이 저소음 적축은 대체로 다 굉장히 조용한 편이라서 사무실에서 쳤을 때도 또 굉장히 세게 타자를 치는 사람들이 쳐도 사실 소리가 그렇게 크게 거슬리거나 시끄러운 느낌이 아니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는 조용하게 사용하기에는 가장 좋은 키보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오폴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컬러 구성도 굉장히 다양하고 정말 많은 디자인들이 다양한 축으로 다 출시가 되고 있어서 조금 더 원하는 키보드를 고르기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다만 솔드아웃이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그때그때 잘 노려서 구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소음 적축 키보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정말 조용하기도 하고 뭔가 그냥 사삭사삭 사삭사삭 이런 느낌으로 칠 수 있어가지고 그 맛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 오빠가 굉장히 타건을 세게 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쳤을 때는 크게 뭔가 키보드 소리가 들린다거나 하는 적이 없어서 조용한 키보드를 찾고 계시던 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같은 브랜드의 다른 축 제품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굉장히 컬러풀한 뭔가 캡틴 아메리카가 생각나는 컬러를 갖고 있는 레오폴드의 적축 키보드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컬러를 선택하셔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연구실 오빠가 지금 가장 애용하고 있는 키보드이기도 하고 실제
실제로 쳐봤을 때 저소음 적축이랑 다른 뭔가 그 적축 특유의 느낌이 있더라고요. 치는 느낌도 있는데 또 그 소리가 시끄럽거나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라서 연구실 오빠도 굉장히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재미가 있는 그런 키보드예요. 저소음 축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크게 시끄러운 편도 아니고요. 유무선이 사용이 가능한데 그거는 모델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서 구입하실 때 무선으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유선만 가능한 제품이라서 선을 꽂아야지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무선 모델의 경우에는 조금 더 가격이 있고 컬러도 제한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이 두 가지가 모두 레오폴드사의 키보드인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키보드를 사용을 해봤을 때 레오폴드 키가 가장 치기가 편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브랜드마다 미니 배열이라도 키 배열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오른쪽 위쪽 상단에 키가 두 개가 있거든요. 인서트 키랑 딜리트 키가 있는데 딜리트 키를 누르기가 굉장히 편해서 사용자 입장에서 편했던 키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쳐봤을 때 이 키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가락에 무리가 조금 덜 가고 그 와중에 치는 맛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재미난 키보드라는 후기를 줬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벼운 키감을 가지면 이렇게 튕겨내는 느낌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렇게 뭔가 홀롤롤롤 쳐지는 느낌도 아니고 착착착착 굉장히 오타 없이 키보드를 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축 느낌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키보드 브랜드마다 이 느낌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제가 토체프라는 브랜드의 적축도 리뷰를 했었는데 그 적축은 조금 더 시끄러운 느낌이 있었다면 레오폴드사의 적축은 정말 거슬리는 소리 없이 굉장히 뭔가 맑고 탁탁탁탁 굉장히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시끄럽지는 않은 그런 키보드였어서 개인적으로는 토체프보다는 레오폴드의 적축이 조금 더 소리도 괜찮고 타건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오폴드사를 제가 좀 빌려서 쳐보면서 느꼈던 점은 그 특유의 스프링 소리가 들리는 키보드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스페이스바 같은 경우에는 윤활을 하지 않거나 하면 통통거리는 소리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레오폴드는 그 특유의 스프링 소리나 거슬리는 소리가 없어서 별도로 윤활을 하지 않더라도 큰 거슬림 없이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키보드는 바로 키크론 제품인데요. 컬러 구성도 그렇고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로 미니 배열이라서 그런지 더 깔끔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이 키보드는 69개의 키를 갖고 있고 키크론의 장점이라고 하면 흔히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윈도우랑 맥 호환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맥을 쓰시는 분들이 처음으로 좀 고려해 볼 만한 키보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좌측에 있는 버튼으로 윈도우랑 맥 전환이 쉽고 또 유선이랑 블루투스 연결도 왼쪽에 있는 키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런 키보드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린 이 키크론 K6는 알루미늄 바디랑 플라스틱 바디가 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제품은 플라스틱 바디이고요. 키크론 K6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축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핫스왑 옵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핫스왑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도 괜찮은 키보드인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키보드가 갈축인데요. 적축보다는 시끄럽고 청축보다는 조용한 느낌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시끄러운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체프 갈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실에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을 정도의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적축이나 갈축 이런 친구들은 브랜드마다 소리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타건 소리를 좀 유심히 들어보시고 사시거나 제일 좋은 거는 한번 쳐보고 사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리고 키크론 제품을 지금 이 키보드를 빌려준 오빠 말고 다른 오빠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키크론 자체는 조금 높은 편이라서 꼭 팜레스트를 함께 사용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다른 키보드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기는 해서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사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꼭 팜레스트를 함께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키를 누를 때 느낌은 굉장히 가벼워서 이것도 손가락에 무리 없이 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계식 키보드의 그 키 누르는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고 느꼈는데 이전 리뷰에서 보면은 그 무게가 조금 무겁다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키 무게는 상세 페이지를 조금 더 참고해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제품은 바로 한무무인데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키보드죠. 이 제품은 앞서 소개드렸던 키보드들과 다르게 무접점 키보드입니다. 그래서 소리나 타건감 자체가 기존 축이 있는 키보드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이에요. 맨 처음에 쳐봤을 때는 보글거린다라는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키보드고요. 아무래도 조금 독특한 키보드이다 보니까 처음 쳐보면 굉장히 그 키감이 재밌는 그런 키보드예요. 이 제품도 역시나 윈도우랑 맥 모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유선, 무선 모두 가능해서 그것도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키 압을 35g이랑 50g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50g이긴 제품이고요.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중에서 키 압은 가장 무거운 느낌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뭔가 크게 무겁다는 느낌은 없었던 그런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축이 없다 보니까 치는 느낌이 조금 달라서 키 압도 다르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저도 지금 이 한무무 제품을 연구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연구실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도 크게 거슬리는 소리 없이 굉장히 듣는 사람도 뭔가 중독성이 있는 소리라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고 그렇다고 저소음 적축처럼 엄청 조용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키를 좀 세게 두드리시는 분들은 조금은 그 소리가 남들에게 크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혹시 이 제품을 사무실에 사용하신다면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 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총 4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감을 말씀을 드려보고 타건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키보드들마다 그 특유의 소리가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사다 보면은 이게 끊임없이 저희 연구실 오빠처럼 모으게 되기도 하고 저도 사실 지금까지 거쳐간 키보드가 굉장히 많기는 하거든요.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타이핑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키보드 소개는 맞춰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